이 부분에서 더 결집시키겠다라는 지금 망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 생각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의 뭐 우리 일반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로 비유를 하자면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사실 그 남자가 바람 피우는 상대를 알고 보니까 나는 그래도 뭐 좀 모양도 갖추고 돈벌이도 좀 하고 학식도 좋고 인물도 괜찮아서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여자하고 바람을 피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보다 인물도 못하고 학식도 못하고 택도 없는 여자하고 바람 피우면은 그 부인의 생각이 어떠냐면은 따져가지고 들어서 왜 그런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냐고 따지기 전에 너무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 내지는 그 분함 때문에 따지지 않고 그냥 남편이 방에 들어오면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일단 나가세요. 사실에 어떤 연유에 어떤 이유에 어떤 매력에 의해서 그 여자에 빠졌느냐고 얘기를 하자 할 때는 희망이 있는 거야. 그 결혼을 세이빙할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국민 심정은 어떤가 봐. 뭐라고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리 진실이 뭐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나가달라. 일단 나가달라. 이게 국민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죄가 뭐가 있느냐. 법리적으로 해석되기 전까지는 또 내가 직접 가가지고 대면 조사를 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나를 죄인이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로 얘기한다는 것은 마치 다시는 보기 싫다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무조건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래서 어떻고 당신에 비해서 뭐가 어떻고 월급을 얼마 갖다 주니까 집에 퇴근을 몇 시에 하니까 자식들을 공부 가르치는 걸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민들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국민들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나는 선거 중립이 중요한 것보다도 열린우리당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본인이 그 뜻으로 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버틴겼다 하면은 탄핵에 대한 결정이 훨씬 더 헌재에서 시간을 끌었을지도 모르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 나는 무조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정치 중립을 위반한다 손치더라도 내 양심에 나는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하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헌재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었는 거예요. 그리고 헌재가 법리상으로 왈가왈부할 여지도 없었지만 국민들이 생각해도 아니 저렇게 대통령이 정말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저렇게 정직하게 그게 우리의 심정과 틀린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일단 기회를 한번 줘보자 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똑같이 헌재가 읽었기 때문에 그대로 국민의 생각을 헌재의 심판으로 반영해 준 건데 지금은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대통령께서 얼마 잘못을 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라 콩을 가지고 매주를 쏜다 해도 믿지 않겠다고 국민들이 고개를 돌렸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영화 제목에 빗대어서 보면 그때는 솔직했고 지금은 아니다 이거네요. 근데 의원님은 혼자 사시면서 어찌 그렇게 남의 이 집 사정을 잘 이해를 하십니까? 세상 만사라는 게 다 뭐 사실 남녀 관계 뭐 자식 부모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뭘 잘못했느냐 얼마나 억울하냐 누가 얼마를 해먹었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 피켓에 보니까 어떤 논설위원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지난주 촛불 집회에 가보고 가장 자기한테 와닿는 얘기가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 들고 있는 피켓 중에 내용 하나가 헬조선인 줄 알았더니 고조선이다라는 거죠. 에? 차라리 헬조선은 이게 지옥 같은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고조선이라는 것은 사고의 방식, 가치의 기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이라면 이 저기 삼국 시대 이전에 저기 만주에 5,000년 전, 5,000년 전에 얘기죠. 만주에 있었던 네. 이 뭐 우리나라인지 아닌지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 단군 신화의 그 국가 그대로 돌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청와대가요. 네. 이 박 대통령이 자신만의 아직 또 자신만의 정신 세계에 빠져 있다. 지금 상황의 어떤 심각성 부분들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다. 내지는 뭐 최순실이 국민이 다 싫어하는 짓만 하고 다녔다. 미제 사업하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증거로 보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최순실이 무의미하긴 했지만 박 대통령의 이 98년 총선 정계 입문 또 박 대통령의 대선 어떤 과정의 수업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에 꼭 최순실이나 정윤회가 없었더라도 제가 봤을 때 부친의 후광이 있었더라면 가능했던 일들을 엄청나게 생색을 내면서 통제해 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공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박 대통령은 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되면서 권력의 일부에 대해서 저쪽에서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또 그걸 갖다가 사적으로 이용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적 단계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유신 체제에서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무슨 대통령께서 어떤 사심을 가지고 개인 욕심을 차리고 이게 아니었다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몰랐다 하는 게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정말 전혀 몰랐다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통령께서 너무 무능하시다는 거죠.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통치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 사람 보는 눈이 없고 그 시각으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인사를 관여해 총지휘해왔다면 정말 우리는 이때까지 인사가 심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그게 진심으로 정말 몰랐다면 무능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고 40년간 겪어온 최태민 시대부터 겪어온 그거로 봐서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삼척 동자가 들어도 정직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건가? 정말 저걸 전혀 몰랐다는 말인가? 그럼 전혀 몰랐다면은 다시 아까 얘기로 되돌아가서 왜 자기의 피와 살과 정말 피보다 더 진한 물로서 정호성, 피보다 더 진한 물로서의 최순실이가 다 들어가서 피보다 더 진한 물로서 안종범이가 들어가서 안종범 씨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부 다 한 얘기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시켜가 했다 하더라도 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켰다 해도 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긴 죄가 있는 겁니다. 자기 역할에서의 오버한 부분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켜서 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시켜서 했다 하는 이유가 시켰기 때문에 시켰다 하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게 녹취에도 나오고 이런데 이걸 가지고 전혀 몰랐다 하면은 말이 안 맞죠.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아이디어나 지식 이런 부분이 풍부하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능력이 탁월하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안정되어 있다. 다른 어떤 대통령들은 상당히 안정되지 못하다. 또 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혼자 살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부패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또 아버지의 후광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버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진 기대에 어느 수준은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라를 크게 무슨 발전시키거나 이러지 못하더라도 반듯한 나라로 만들고는 갈 거다. 즉 부패나 이런 의혹들, 역대 대통령에게 반복된 의혹들은 없을 거고 그래도 기본이 서는 나라 정도를 만들어 놓고 가면
한국이 이 역대 대통령 몇 차례 건너오면서 문민정부 이후에 굉장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스캔들도 많았고 또 대통령들마다 실수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했는데 정작 이렇게 한꺼풀을 베끼니까 그 기대들이 전부 배신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배신을 하는 사람이 배신을 당할 만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배신했다 하면 국민이 한 대 맞고도 별로 억울하지는 않을 건데 이거야 정말로 강남 아줌마라고 말을 쓰기도 허접한 한마디로 거의 사기꾼 아줌마 수준 3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오랫동안 대통령을 완벽하게 통제해 오면서 자, 이 말에 나는 다 들어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선거 출마했을 때 5천만 원씩 내는 걸 갖고도 내니 안 내니 해가 2억 5천 줬습니다. 그 즈음에 저도 선거 출마했는데 그 돈 갖고 택도 없습니다. 달성 같은 지역에 음삼탁시라는 사람이 수십억을 부리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니 안 내니 했을 정도고 더 나아가서 이 무슨 이렇게 대통령한테는 어마어마한 걸 하는 척 했지만은 연예인들 모아가지고 김치 몇 포기 주고 그 돈을 받고 말입니다. 지금 하고 다닌 수준들이 이번에도 땡기는 수준들이 진짜 허접한 수준의 푼돈까지 땡겼잖아요. 자기 딸 동창회 이 아빠 회사를 소개해주면서 뭐 5,160만 원어치 2천만 원씩 두 번 하고 샤넬 백 받았다. 정말 어차피 부탁 한 번인데 화끈하게 큰 거 부탁해가지고 화끈하게 땡기지. 정말 찌질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서도 곳곳에 다 빨대를 대어서 가는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서서 박 대통령을 지가 아직도 공주인가 봐. 더 나아가서 그 샘플실에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 낮은 수준의 옷 재질이나 이런 걸 갖고 거기서 무슨 닭고기 시켜서 먹고 소주 마시고 이런 데서 대통령 옷을 갖다 맞추고 또 시장제를 갖다 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사람들은 박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권까지 오게 되고 철저하게 당이나 공식적인 어떤 백들은 다 차단하고 인수위 때부터 인수위원장을 갑자기 바꿔치기 하면서 자기 사람을 넣고 그리고 총리니 인수위원장이니 국정원장이니 비서실장을 전부 다 허수아비 내지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약체들을 갖다 놓고 전반적으로 장관들을 다 다운그레이드 시켰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수석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경호실장을 통제하고 국정원을 통제하고 검찰을 통제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다 해먹는 쪽으로 3인방에게 힘이 실리도록 하고 이러면서 이 나라를 전횡을 해온 부분에 대통령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협조를 해주는 협조자의 역할을 했다. 지금 검찰이 저는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 공개 안 한 내용이 좀 많을 거라고 볼 겁니다. 정말로 남 부끄러워서 공개 못하는 내용이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다 내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 10초만 육성을 까도 횃불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명예는 존중한 채 이 사태를 끝내려고 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법의 맹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이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이걸 어떻게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보수니 진보니를 갖다 붙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된 공화국을 갖다가 파괴한 사람이라고 봅니까? 사실 뭐 첫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을 믿고 나라를 제대로 끌어줄 지도자고 또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완전히 짝사랑에 빠져서 어느 현직 국회의원이 하루에 6시간씩 엉덩이를 흔들면서 응원단장을 했겠습니까? 그게 뭘 개인적으로 뭘 바래서 한 게 아니고 정말 바래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응원단장 하셨어요? 응원단장이었죠. 춤도 많이 추셨겠네요. 네네. 그 뭐 비디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뭐 응원단장을 못 쓰고 이명박 그 후보의 캠프에는 정웅이라는 그 탤런트가 그 응원단장 겸 또 그 외에 응원단장이 많았어요. 그 백일섭 씨도 또 오고 뭐 하여튼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도왔던 이유 제일 큰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리더십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구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애정과 똑같은 거로 제가 그 애정이 어떤 식으로 드러났냐면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개인 얘기인데 바로 발표된 4월 11일이 선거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4월 11일.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현충원 동작동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 묘에다가 참배를 하고 내려와서 그 당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방명록이 이 비포용지 2개로 연결된 옆으로 펴는 약간 누르무리한 종이었는데 그 비고란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기록을 반드시 누가 갖고 있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유경수 여사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당신의 영예를 대통령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뛰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개인적인 자서전에도 썼지만 사실은 2007년 1월 11일이 음력설인데 2007년 1월 9일 밤 12시에 내가 꿈을 꿨는데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내가 이 얘기하면 또 최태민처럼 들릴까 싶어 얘기를 안 했지만 자서전에 썼어요. 그 두 분들이 나타나서 도와달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꿈속에서 약속한 것도 있고 이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오직 그 집념 하나 때문에 저는 모든 걸 걸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상처받고 배신감 느끼는 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52%의 나와 비슷한 그 정도의 강도인지 순도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나와 비슷한 생각으로 대통령을 밀어준 투표를 해준 52%의 투표자들이 먼저 대통령에 대한 좌절감, 실망감, 배신감. 두 번째, 검찰이 대한민국의 바른 진짜 이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검찰이 이때까지 조사를 해놓은 걸 가지고 소설이니 사상누각이니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 지어낸 거라고 얘기할 때 검찰에 대한 또 배신, 검찰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리고 또 정치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우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여당입니다. 여당이고 또 나아가서 또 야당이지만 여당에 있어서 대통령이 바라는 기준,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해주지 못한 것, 그 어떤 대통령이든 다 실망을 시킬 수 있지만 너무나 예상 밖. 뭐 김무성 대표가 지금 나는 대권의 꿈을 접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위해 뛰겠습니다 하는 게 그걸 뭐 대단한 영웅시에서 하는 얘기 아니라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거 있습니다. 당대표하고는 상의하지 않으면서 당대표하고는 물어보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최순실이 하고 상의를 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너무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상처받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생각하면은 대통령께서 나는 정말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순수한 생각에서 했다는 거 저는 상당 부분 믿어요. 그분이 순수한 생각에서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지 않고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이는 것처럼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는 걸 대통령께서는 지금 객관적으로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하고 지금쯤은 국민들의 생각을 정말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이 홍콩의 너와르 같은 데 보면 이 주윤발, 악당이죠. 그 주윤발 나오는 영화에 보면 악당끼리 끈끈한 의리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이렇게 보고 나면 그 열렬하게 좋아합니다. 현실 세계에 없는 의리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악당끼리의 끈끈한 의리가 한마디로 이 국민들의 전체 이 공리를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한다 이런 사람들은 의리를 이야기하고 저보고 또 배신이라고 하루에도 뭐 수십 명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의리와 배신의 부분에서 저분은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 다수를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해달라 했죠. 또 의리를 갖다가 이렇게 잊으면 사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의 의리는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의리냐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지난 대선에 TV조선의 시사 토크 판에 나가서 이래 말했습니다.
안철수 검증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 그때 최희준 앵커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혹시 하다가 당신 안철수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야당이 이기거나. 그래서 제가 감방에 가거나 해외로 도망을 가거나 망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는 진짜 그런 각오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3인방 이야기나 정윤회나 최순실에 대한, 최태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 박 대통령이, 박 후보죠, 당시에 대통령이 되어서 이토록 깊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적절하게 단절하고 갈 것이다 라는 상식을 믿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식의 배신을 박 대통령한테 당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그랬을 것이고 수많은 국민들은 51.6%의 박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 숫자가 1,600에서 1,700만 사이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찍었느냐? 전부 다 사실은 부친에 대한 향수와 부채의식 때문에 찍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대부분요. 그러면서 그 딸은 부친이 이룩한 경제성장이 지금 정체된 사회에서 성장은 불가능하더라도 나라를 곳곳에 반듯하게 만드는 역할 정도는 하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전부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이 정확하게 국민을 배신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반듯한 나라를 만들라는 기대를 전혀 반대로 곳곳을 다 한마디로 불의와 불합리, 부정이 판을 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먹은 액수가 얼마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국민한테 저렇게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아무런 가책이 없는가? 지금 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정말 이건 아니다. 우리가 상식과 정의, 의리라는 것은요, 정의로울 때 의리라고 쓰는 거고요. 깡패들끼리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끈끈하게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이거는 의리가 아니라 이해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됐음에도 끝까지 따르는 것은 중이 아니라 그것은 맹종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박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자신의 의리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책이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저분이 아직도 옳고 그러는 부분에. 네. 그건 황 소장님 생각인데 저는 가책은 반드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제가 걱정하는 건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책을 느끼지만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자기 자신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야, 지금.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너무 지금 겁을 먹고 두려운 거예요.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사과문에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바라는 게, 구하는 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책은 느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용기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사태를 불러왔는데,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은 오늘 질서 있는 탄핵론 가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한 번 더 대통령에게 그런 기회를 줘보자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기술적으로. 그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정권마다 하도 잘 타고 넘어서 저는 그분 말을 별로 안 믿는데요. 네, 그건 개인 생각. 네, 제 개인 생각인데, 네, 저희 개인 방송이니까 개인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저는 박 대통령이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인지 부조화라는 거는요,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정상인들이 인식하는 부분과 매우 다르게 받아들인다. 자, 지금까지 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유병헌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진짜 유병헌 때 박 대통령한테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정부냐고요. 만약에 박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자신이 5월 19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말대로 안 한다면 이건 정부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되게 찍혔습니다. 뭐 제 찍힌 건 괜찮아요. 그때부터 내가 요 주변에 있는 3인방이나 바깥에 있는 정의나 채나 이것들이 문제겠다 싶어서 나가라 하기 시작했어요. 찌라시 터지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다. 국기문란을 이야기를 했어요. 국무회의에서요. 그리고 내 다 믿는 사람이고 믿는다고 정윤회는 오래전에 떠났댔습니다. 그때 정윤회 오래전에 떠났다는 것은 최순실도 떠났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우병우 문제에서 또 국기문란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언론에는
정말 있는 힘들을 다 동원해서 국기문란 또 부패 세력이라고 단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천하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송희영 주필 한 명 터지고 난 다음에 깨갱해버렸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동영상도 못 털고 깨갱했지요. 자, 이런 부분으로 보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인지 부조화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마지막에 올 때까지도 이 사태를 부정하고 지금도 검찰 조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두려운 사람은요. 나중에 이후에 문제를 생각하면서 공포를 느껴야 돼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자, 이제는 점점 자기가 옳았다라는 생각에 더 빠져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어려워질수록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은요. 정말 최악의 순간만큼은 보고 싶지도 않고 저도 정말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스스로 그렇게 몰아간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요.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으면 탄핵 걸렸겠습니까? 나중에 결과로는 탄핵이 뒤집어지면서 선거도 이기고 뭐 잘됐다 했지만 결국은 자살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았다면 저렇게 안 되고 일정하게 업적도 남겼을 거라고 봅니다. 자, 끝까지 그래 내 잘못한 거 없어. 많이 배우고 잘난 그때 뭐 대우건설 사장이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형님 뭐 시골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곧바로 자살했잖아요. 마포대교에서요. 자, 이렇게 가면요. 전 국민들한테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을 끝까지 다 보이게 한다. 저는 대통령으로서요. 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뭐 우리가 탄핵 정국을 얘기를 하면 법적인, 기술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가 추가되겠지만 우리가 한 얘기들이 사실은 다 그게 법적인, 정치적인 얘기 속에 다 녹아있는 근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결국 민심이 천심이니까 저렇게 횃불을 든다는 거는 국민들이 심판하겠다는 거고 하늘이 바로 국민들 생각이라면은 그 결론은 사실 뭐 횃불을 든 수준과 같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의 한 적은 부분이라도 정의 구현 옳은 소리를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오늘 저녁 밤을 새도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 황 소장님하고 이 탄핵 정국에 대한 뭐 우리 토론이랄까 이 의견을 주고받은 건 이 점에서 끝내고 한 가지 같이 둘 다 같이 생각하는 건 내일 그 촛불 집회가 비도 오고 구전 날씨지만 제발 평화 집회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꼭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국민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그 금요 칼럼에서 대한민국의 제도적, 절차적, 그리고 경제적 민주화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의 압력과 또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단번에 쇳불도 당김에 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통스럽고요.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고 이것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겪어내면서요. 박 대통령의 잘못은 국민의 인식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많은 잘못을 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 그냥 직선제 투표 하나 찍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